안녕하십니까. 투영입니다. 오늘 그 미국 주식시장이 그동안 그 문제가 이슈가 됐었던 그 부채 상환 연장에 대한 그 해소 가능성 때문에 그 장 초반 그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그 반전이 됐습니다. 그렇지만 여전히 그 미국 주식시장은 그 조정 국면에 그 놓여 있는 것으로 좀 볼 수 있고요. 실질적으로 그 S&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고점 대비 약 한 4% 정도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그 놀랄 수준은 아닙니다. 그동안 뭐 주식시장이 한 100% 오른 상황에서 한 4% 조정은 그리고 상당히 그 미미한 수준이고, 역으로 보면 오히려 그 상당히 그 견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투자자들,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미국 시장,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그 100% 상승한 이후에 그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 않았다는 점, 그리고 그 추가적인 그 이로 인해서 그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,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또 이런 그 우려감을 뒷받침만한 그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. 그 시장에 이슈가 있는 것이죠. 그 주요 이제 시장을 압박하는 변수들로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테이퍼링, 뭐 금리 인상, 인플레이션, 뭐 경제 성장률 축소, 이런 문제들이 그 제기가 되고 있는데, 실질적으로 모두 다 그 만만치 않은 그런 변수들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러한 그 변수들에 따른 그 여파,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그 조정 가능성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 가장 그 현명한 투자 전략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러한 그 혼란스러운 그 변수들에 대해서 한 발짝 벗어나서 큰 틀에서 그 시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. 앞서 이제 제가 이전 그 유튜브에서 그 반등 시 그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낙폭과대시 그 저점 매수에 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, 오늘 사실상 말씀드릴 부분들은 저점 매수의 그 저점 매수를 결정하신 분들, 그리고 그 장기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을 그 대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을 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이런 그 대전제 하에 그 현재 그 주식시장 사이클이 그 아닌 그 경제 사이클을 그 살펴보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에 따른 그 경제 사이클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투자 전략은 그 의외로 간단하고, 그리고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그 걱정은 그 안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미 뭐 시장에서 알려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제 생각을 좀 많이 반영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그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그 경기 사이클이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그 경기 사이클의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겠습니다. 경기 사이클은 뭐 아시겠지만 그 네 가지 국면으로 그 구분이 됩니다. 그 피델리티에서는 뭐 early, mid, late recess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, 그 회복, 뭐 확장, 수축, 침체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. 현재는 mid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요. early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고 late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원론적으로 이제 그 이런 그 경기 사이클은 그 미국의 그 NBER 그래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NBER에서는 지난 그 7월 20일에 공식적으로 그 전염병으로 인한 그 미국 경기 침체 국면은 2020년 그 4월에 끝났다고 선언을 했습니다. 2020년 그 경기 침체 국면은 역사상 그 가장 짧은 기록입니다. NBER은 그 작년 6월에 그 미국 경기 침체 국면이 2020년 2월에 시작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. 그래서 2개월 만에, 불과 2개월 만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. NBR에서는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한 그 판단 그 기준이 고용시장과 생산활동에 관한 그 종합적인 검증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다고
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런 그 판단, 이런 근거로 판단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현재 경기 사이클은 그 초기 국면에서 벗어나서 어쩌면 미드 사이클 그 중후반 대로 향하고 있거나 조만간 그 후반부 레이트 사이클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에 대한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그 말씀드릴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변수는 그 GDP 성장률입니다. 현재 그 가장 최근에 발표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6.7%로 4분기 연속 그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블룸버그 그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이코노미스트들은 그 3분기 GDP 성장률을 그 당초 6.5%에서 그 5%로 하향 조정했고요. 시장 컨센서스입니다. 그리고 4분기에는 5.3%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1분기에는 4.1%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전반적인 그 경제 기조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지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그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. 앞서 보여드린 그 피델리티 자료에 따르면 그 경기 사이클이 그 중기에서 그 후반 국면으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그 급등하는 그 현상을 그 보이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그 페드에서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이 그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통화 긴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 5가지 그 측정치를 살펴보았는데요. 이 측정치를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그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림에서 이 G스코어는 그 지난 10년간 그 측정치가 그 평균을 초과한 표준 편차를 의미를 하는데요. 그림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그 트림드 CPI입니다. 이 트림드 CPI는 매월 그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인 그 인플레이션 요소를 그 제외함으로써 현재 인플레이션이 그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를 그 판단하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그 지표입니다. 그런데 이 트림드 CPI가 소비자 물가인 그 CPI와 그 생산자 물가인 그 PPI를 그 모두 상회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그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. 몇 달 전만 해도 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시장에서 지배를 했지만 이제는 그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고요. 실제 일시적인 그 주착론자인 그 파월 의장도 그 지속 가능성으로 생각을 그 바꾼 듯 해 보입니다. 따라서 그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세 번째로는 이제 경기 친화적인 업종이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대표적인 그 경기 친화적인 업종인 그 금융, 에너지, 소비내구재, 부동산 등을 둘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최근 그 3개월간 수익률을 보면 이 4가지 업종이 모두 이 하늘색선인 그 S&P 500 지수를 그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.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. 경기 사이클 이제 국면을 판단하는 다른 기준도 그 있지만 그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가지 GDP, 인플레이션, 경기 친화적 업종 등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 경제는 그 확장 국면을 지나서 그 레이트 사이클 초반부로 그 진입한 것으로 지금 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저희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투자 전략일 텐데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장기 투자자라면 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저점 매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도 그리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인베스코 그 예서 그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그
레이트 사이클과 미드 사이클에서는 모두 그 주식이 그 우호적인 자산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 상대적으로 그 초과 수익률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경기 사이클 전체 구간에서 미드 사이클과 레이트 사이클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합치면은 그 35%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주식시장이 상승할 기간이 상당히 많다. 이 부분은 이제 뭐 과거 평균에서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그 조정 국면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물론 저 조정 폭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레이트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이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경기 침체 국면이 2개월에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본 경기 사이클이 마감되기까지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는 그 평균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제반 경제지표상으로는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그 낮다는 점에서 일단 레이트 사이클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 그래서 저점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존의 포트폴리오의 그 일부를 리밸런싱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리밸런싱을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종 측면에서는 4가지 업종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업종 전략이 그 다소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팩터 전략을 한번 그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그 4가지 팩터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퀄리티 팩터입니다.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퀄리티 팩트가 과거의 그 경기 침체 또는 레이트 사이클에서 그 종합주가 지수보다 그 아웃퍼폼했다라는 그 점에 그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파란색 선이 그 MSCI US 퀄리티 그 지수의 그 상대 성과인데요.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종합 S&P 500 지수 대비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아웃퍼폼을 했습니다. 이제 퀄리티 주식은 그 건전한 재무제표, 높은 ROC 또는 ROE, 낮은 변동성, 마진 증가, 안정적인 매출 및 매출 성장, 그리고 기업이익 증가에 일어난 그 특징을 보유한 주식들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이러한 그 주식들은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단순 펀드보다 변동성이 낮아서 보유하는데 매우 적절했고 이에 따라서 퀄리티 팩터가 그 앞서 말씀드린 레이트 사이클이나 그 침체 국면에서 아웃퍼폼한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 이제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하이 퀄리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종합주가 지수보다 꾸준하게 그 우월한 위험 조정 수익률을 제공했다는 점은 이미 그 학술 연구에서도 발표된 바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자신의 그 포트폴리오에서 그 퀄리티 ETF를 그 퀄리티 팩터나 뭐 퀄리티 ETF를 그 일정 부분 편입하는 것도 상당히 그 긍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퀄리티 팩터에 관련된 그 ETF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대표적인 그 퀄리티 ETF는 이제 나스닥 그 닷컴에서 그 제공을 한 건데요. 소개를 한 건데요. 예, 퀄리티 ETF는 상당히 많은데 나스닥닷컴에서는 이런 그 대표적인 ETF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티커로는 QUAL입니다. 운용자산은 그 230억 달러고 벤치마크는 그 MSCI US 섹터 뉴트럴 퀄리티 인덱스를 그 추종을 합니다.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높은 ROE, 안정적인 기업이익 증가율, 낮은 레버리지를 등으로 구성된 그 특징을 가진 종목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. 운용자산이 큰 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서 호가 스프레드가 0.01로 상당히 양호합니다.
그 다음으로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SPHQ인데 이 ETF가 최근에 그 퀄리티 ETF들 중에서 단연 그 돋보이는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호가 스프레드가 0.02%라는 측면에서 그 거래를 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밸런스 400 ETF인데 티커로는 BF5R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그 수익률이 상당히 그 괜찮습니다. 호가 스프레드가 이제 0.17%로 다소 높은데 이것은 그 운용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 편입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QDF가 있는데 이것은 그 플렉스 쉐어즈 퀄리티 디비덴드 인덱스 펀드인데 여기는 이 종목은 그 퀄리티의 배당률을 모두 고려한 이러한 그 종목들로 구성된 노던 트러스트 퀄리티 디비덴드 인덱스를 그 벤치마크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. 호가 스프레드는 0.0으로 그 BF5R보다 호가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습니다. 유동성이 그 뛰어나다는 것이죠. 마지막으로는 이제 QUS인데 SPDR, MSCI US Strategic Factor ETF인데 이 부분도 이 종목도 낮은 변동성 퀄리티 그 밸류 팩터를 그 결합해서 만든 그런 상품입니다. 호가 스프레드가 0.04%로 상당히 그 양호합니다.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 미국 사이클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그 투자 전략을 그 제시해 드렸습니다.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경기는 레이트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리고 이러한 국면에서는 그 주식이 그 다른 자산보다 유리하다. 그리고 이런 그 주식을 편입할 경우 경기 친화적인 업종, 금융에너지, 소비내구재, 부동산, 그리고 퀄리티 팩터가 유리하다.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들이 그 현재 주식시장을 그 판단하는데 혼란스러운 분들에게 다소 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. 항상 그렇지만 그 여러분들은 그 레버리지 투자를 일으켜서는 절대 안 되고요.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